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폭락장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의 폭락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원인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등도 없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장 상당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 이런 이유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전에 주필승 투자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말 그대로 폭락이죠. 코스피가 3.6%, 코스닥이 4.2%. 야, 정말 오랜만에 4%짜리를 봤어요. 2%만 돼도 정말 폭락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2배, 4%가 받았다는 얘기는 좀 대외 변수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원인은 나스닥이죠. 2.3%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2배가 넘는 하락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또 장중에 한 1.5%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해, 그다음에 뭐 홍콩도 2%, 특히 이제 니케이가 많이 빠졌죠. 5.8% 빠졌습니다. 5.8%. 최근에 어제도 한 2%대 빠졌는데, 하루 이틀 만에 거의 6%, 거의 8% 빠졌네요. 한 8%가 지수가 하락한 거예요. 니케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이 지금 하락의 주범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 동향인데요. 거래소, 코스닥, 선물, 특히 선물 시장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조 원의 선물 매도, 선물 매도가 2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매도를 하니까 수급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만 1조 6천억, 코스닥에 2천억, 선물 시장에 4천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누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한 5조 원 정도의 순매수에서 지금 1조 원 정도니까 거의 6조 원의 선물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좀 외부적인 충격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주식보다는 선물을 먼저 매도를 해놓고, 해지를 해놓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해지를 풀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대변수가 좀 심하니까 일단 선물에서 해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역시 인텔이죠. 인텔이 어제 5.5% 빠졌어요. 그런데 시간 내에서도 19%, 말이 됩니까? 19%, 인텔이 19% 빠졌어요. 요게 이제 23달러 정도면 거의 10년 전, 10년 전 가격이에요. 10년 전 가격.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만에 한 방에 그냥 이렇게 10년 전 가격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뭐 IT 부분이나 반도체 쪽에 큰 영향을 줬고요. 또 아마존도 실적 발표인데 별로 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서 6.9%,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의 이유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의 이제 헤즈볼라, 그 문제도 좀 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와타나베 부인,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일본에서 갑자기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맨날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얼마 전 3월 달에 0.1% 정도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0.25%까지 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타나베 부인, 뭐냐면 엔캐리 자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원화가 이제 엔화가 워낙 싸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 가지고 다른 이자 높은 곳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좀 똑똑한 일본의 부인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갔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런 와타나베 부인들이 돌아가나? 라고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 0.0%, 0.1%에서 0.25까지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자금을 빌려다가 다른 자산, 해외 자산에다 투자했던 이런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통칭의
움직임들이 다시 일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가겠죠? 예, 뭐 금액은 아직까지 프로테지로 보면 크진 않아요. 0.1에서 0.25인데, 그죠? 미국만 해도 지금 기준금리가 5%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막 한꺼번에 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자금이 정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금이.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의 자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파월 의장의 얘기와 엔캐리 트레이드 요게 같이 섞이면서 상당히 좀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소통방에서 장문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왜 대선에 영향을 주냐면 일본은 트럼프한테 줄 섰습니다. 왜 그러냐? 통화 정책을 그렇게 제로 연금리를 미국이 그렇게 인상을 해도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0.1 갑자기 0.25를 올렸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금리를 올린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상당히 좀 옛날처럼 큰 데미지를 맞을까봐 미리 선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악재입니다. 자, 민주당.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8월 달에서 10월 달 요때 선거는 11월 초입니다. 요때까지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해당 여당 집권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과거 통계를 보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8월 달에서 10월 달에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자산, 특히 주식에 관련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게 해준 정당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신호를 줘가지고 민주당의 편을 좀 들었다고 하면 일본은 트럼프 편을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나와서 지금의 청산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작품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기환.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이겠죠. 요게 이제 들어오는데 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요게 이제 그때 3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3월 달에 처음으로 제로금리에서 0.1%로 올릴 때 요때 나온 건데 요때도 벌써 와타나베 부인의 선택은 엔캐리 청산되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요 금액을 잠깐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금리 기준으로 0.에서 0.1로 인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약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가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이 강하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돼서 인상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요 금액 해외 자산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 자산에 투자한 규모를 보세요. 자,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20조 원이 아니고요. 20조 달러예요. 달러. 2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 70 뭐 한 7천조. 좀 더 올랐으니까 2경 7천조. 생각 가름이 가십니까? 2경 7천조. 그 정도로 17년 동안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계속 늘고 수익이 나다 보니까 2경이 넘어가요. 2경.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런 것들을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투자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다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채권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뭐 0.1%에서 뭐 많이 받아봐야 1% 정도, 0.5에서 1% 정도 받았다가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뭐 3% 정도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앉아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채권 투자나 뭐 예금 쪽에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주식시장에 있겠죠. 일부만 들어가도 이경인데 10%만 돼도 얼마입니까? 2천조인가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미국 시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금이 이제 일부씩 움직일 수 있다. 일부 또 나온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결국엔 일본의 금리 인상,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여파가 전 세계 뭐 미국, 우리나라, 뭐 홍콩, 아시아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해요? 트럼프를 위한 거예요. 트럼프. 결국에는 일본은 트럼프를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참 얍삽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 자기네 나라도 지금 큰 데미지를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되게 이제 엔화를 약하게 시키면서 수출하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경제 살리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죠. 오늘도 한 5%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짱대 음봉이 이제 일본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감수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돼서 혹시나 뭐 이제 일본을 제재할까봐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프라자 합의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조절해 놓자, 금리를 조금 올려 놓자, 엔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 놓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망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오늘 1원 올랐어요. 1원. 자, 대외 변수.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보면 종합지수가 4% 빠져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 오르냐면 기본이 15원. 기본이 15원이고 많이 오르면은 뭐 한 25원에서 30원도 올라요. 그날 하루 만에. 그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 뭐 폭락한다 뭐 이러면서 달러화로 이제 간다 그래갖고 기본이 15원, 많이 올라가면 25원이 급등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1원 올랐죠. 요거는 주 원인이 미국에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통화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와타나베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했다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빅테크 기업의 물론 실적 악화도 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 요게 후폭풍으로 날아와서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홍콩, 미국 빅테크 기업의 매물이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게 또 만약에 월요일이었으면은 이거 다음날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나마 약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주말이 좀 꼈다라는 거 요게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뭐 나스닥 초반에는 나쁘게 시작하겠죠. 아침에 1.5% 빠졌으니까. 그리고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런데 그 정도 이상을 우리가 먼저 데미지를 맞아놨기 때문에 또 다시 뭐 한 3% 안 빠진다라고 하면 월요일이나 다음 주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 불균형에 의한 급락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연기금이 좀 사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급락이 나와도 같이 팔고 있으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오늘 연기금이 금액으로 빠지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과거에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때 연기금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주가 빠지는데 국민의 그 재산을 관리를 해야지 왜 저렇게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느냐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지금 뭐 다 해외 자산에 갔다라고 하는데 해외 자산 아까 보셨죠? 인텔. 그냥 그 많은 이제 주가가 단 이틀 만에 10년 전 주가로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제한폭이 없어요. 거기는. 그곳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것도 참 위험한 건데 국내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데 해외는 뭐 아까 또 말씀드렸던 뭐 엔캐리 자금도 있고 뭐 다른 자금들도 있고 한머니 자금도 있고 뭐 중동 자금도 있고 뭐 수많은 자금들이 싸움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빡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냥 ETF만 사거든요. 사실 뭐 그것도 안 사요. 그냥 우리나라 빅테크 ETF만 사놓고 뭐 대체 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또 망하고 다 쉬쉬하고 있지만 그래요. 코로나 때 또 저희 가지고 나간 것도 많고 그런 부동산 기업 사가지고 망한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의 운영도 좀 뭔가 좀 투명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에다가 거의 60에서 70% 정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늘려야 돼요. 이럴 때그 외국인들이 저렇게 장난짓 할 때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게 큰 펀드가 있잖아요. 연기금 펀드가. 근데 지금 뭐 같이 매도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좀 애국심으로 좀 사고 있는 건지,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참 오늘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가지고, 마지막까지 반등도 없는 이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참 그래요. 미국의 나스닥 주봉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보면 더 올랐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서 보죠? 거의 1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올랐단 말이에요. 10년이 넘게 올랐죠. 2008년도 그때부터 외환 금융위기 때부터 2019년 더 올랐으니까 거의 뭐 15년 동안 계속해서 오른 거예요.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런 뭐 조정들은 있겠지만 올라요.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장기로 보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S&P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S&P 500이 500이 이번 달부터 10월 달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가 결정됩니다. 물론 뭐 꼭 그거 가지고만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과거 통계가 그래요. 과거 통계가 상당히 좀 잘 맞았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 관리를 선방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될 거고, 만약에 와타나베나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트럼프가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됐다, 그럼 2차전지 폭등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폭등 나올 것 같아요. 가을에 여기 민주당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짱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된다,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부터 약 3개월 동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거냐, 요게 중요해요. 엔켈이냐 금리 인하냐, 요게 지금부터 공방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빅테크가 좀 많이 조정을 받으니까 참 힘들 수는 있는데, 또 이러다가도 또 언제든지 올라가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 걱정,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받은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자금 요것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같이 나오니까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차라리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좀 빨리 나오거든요. 회복이 이게 야금야금 하루에 2% 3% 요렇게 빠지면 반등도 힘들어요. 근데 아싸리 뭐 3% 2% 이렇게 5%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반등도 빨리 나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일봉인데요. 오늘 짱대 음봉, 정말 보기 싫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장대 음봉 언제 마감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저점은 지나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750도 갈 수 있고, 이거 열려 있어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여기다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있죠.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거는 오래 가요. 이게 반등도 안 나오고 되게 추세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조금 쉬다가 올라갈 때는 또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급락이 물론 어디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급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다가 좀 더 떨어지면 또 V자 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과 관련된 그런 변수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면,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안정되고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싹 다 팔고 갈 만한 대가 없어요. 미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꿔만 놓으면 이제 수익도 나고, 거기서 V자 반등 나오면 또 수익도 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 선물 해지로만 때린 거예요. 선물만 해지해가지고 지금 혹시나 모르는 급락 나오면 그거 이제
약간 방어하려고, 그걸 해지가 그런 거잖아. 방어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장중에 2조 5천억의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요게 진짜 뭐, 야, 이제 폭락 나온다!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빅테크가 한 번 더 데미지 맞으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엄청나게 샀어요.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떠나는 게 아니고 지금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차익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반가이 한다 그럴까요? 하락을 반가이 한다 그럴까요? 해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진정되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을 뭐 2조 팔았네, 3조 팔았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플러스는 금리나 마이너스는 NK 트레이드인데, 근데 금리를 지금 0.25까지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뭐 0.3% 계속 올릴 거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았으면 17년 동안 제로 금리를 안 했죠. 아시겠죠? 지금 0.1에서 지금 0.25까지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지금 1.5배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3월 달에 했는데 몇 개월 만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미리 일본도 준비하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갑자기 금리 0.25 됐다고 그 수많은 자금이 다 일본으로 온다? 이것도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도 천천히 오겠죠. 조금씩. 근데 뭐 임계치가 있겠죠. 뭐 최소한 뭐 한 1% 이때 이상 올라간다든가 이러면은 좀 임계치가 있겠지만, 왜냐면 저기 환차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뭐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이경 정도의 자금이 다 일리 간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엔캐리 자금 내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중동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접목돼 가지고 오늘의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냥 좀 나가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급으로 그냥 두들겨 맞은 건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좀 양봉이 좀 나왔어요. 버티다 워낙 프로그램을 때려버리니까 못 버티고 이렇게 30만 원이 좀 깨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제로라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급이 깡패니까 수급이 가장 더 중요하잖아요, 증시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좀 데미지를 좀 맞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진정되면 또 언제든지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제부터 댓글을 못 달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장문에 글 썼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엔캐리 트레이드 썼고, 일본 중앙은행 얘기도 썼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도 제롬 파월 얘기도 썼고 해서 많이 썼는데, 아무튼 뭐 어려울 때 이렇게 소통방에 오시면 이렇게 시장의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덜 불안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울 때일수록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튼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 연락처 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금리 인하 시즌이 빨리 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더디고 외부 충격이 강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뭐 버텨주는 거 봤을 때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막 원달러 환율 30원씩 오르면 막 머리 아파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1년 단위로 받지 않고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칭 세력들 카카오톡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지 않아요. 전화 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전화도 드리지 않고 무료방 없습니다.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다
하층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예, 평생 같이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예,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어려운 시장이고요. 하지만 또 곧 지나갑니다. 예, 왜 하락의 원인을 알고 예, 좀 대응해 나가신다면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주말 예, 주식 시장 다 잊어버리시고 예, 가족분들과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